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르카 소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는 오르카에서 제공하는 웹 개발 프레임워크이고 파이썬의 장고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GitHub에서 소나 이그젬플을 클론 받으시면은 이런 이 모습인데요. 여기서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 run 서버에 8000번 포트로 구동을 시켜본 다음에 들어가 보면 7개의 예제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렌더링 방식에 대해서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별다른 게 아니라 이 범고래, 혹등고래, 대왕고래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은 이 클릭을 하면 링크로 자기 자신이 EX1으로 간 다음에 그 이름의 URL 파라미터로 고래 종류를 이렇게 넘기는데, 이 넘긴 걸 받아서 이 페이지가 이 요청을 받은 다음에 자기 URL 파라미터에 있는 그 값으로 이 인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보여주는 이 파라미터에 맞게 페이지를 렌더링하는 예제인데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 페이지의 소스입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VI에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프로젝트 페이지에 가보면은 이 예제 7개에 해당하는 7개의 앱 폴더가 있는데, 그 앞에 튜토리얼이나 10분 가이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르카에서는 디렉토리도 .오르카로 끝나면은 오르카 객체로 인식을 하고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이 이 디렉토리의 이 객체의 멤버로 할당을 변환을 해주거든요. 지금 보면 이 url.오르카를 보면은 지금 EX1으로 끝나는 URL 매핑은 EX1 객체의 인덱스 멤버를 핸들러로, 이 페이지 이 URL 리퀘스트 핸들러로 지정을 했죠. EX1.오르카로 들어가 보면은 인덱스 객체를 위한 index.오르카가 있는 게 아니라 index.오르카.html 파일이 있어요. 그 문맥 확장 객체에 대해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diff.html이라고 하면은 오르카 파서가 컴파일하는 게 아니라 그 라이브러리 중에 HTML이란 모듈한테 이 정의되어 있는 텍스트를 넘겨주고 거기서 리턴 받는 객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파일 안에서 디파인 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파일 확장자가 오르카.html로 되어 있으면 HTML 모듈한테 이 컴파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럼 HTML 모듈은 이 파일의 컨텐츠를 받아가지고 HTML 객체로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게 되는데, 이 파일의 모습을 봐볼게요. 그럼 문맥 확장 객체니까 HTML 컨텍스트로 지금 작성되어 있죠. 근데 이게 단순한 템플릿이나 텍스트와는 다른 게, 이 내용 전체가 HTML 모듈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디파인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순수 HTML 컨텍스트만 HTML 모듈로 가고, 여기에 오르카 문법으로 디파인 되어 있는 지금 이 HTML 컨텐츠 안에 오르카 객체가, 순수 오르카 객체가 들어있죠. 이 두 개하고 이 아래쪽에 프리페어, 그리고 이 인베드 코드는 이 부분을 위한 것인데, 이 객체들은 HTML한테 안 보내고 오르카가, 이런 순수 오르카 객체니까 오르카가 컴파일해서 객체를 만들고 HTML이 만들어 온 HTML 객체 안에 멤버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표시하는 이 핸들러 객체는 이 순수 HTML을 템플릿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4개의 순수 오르카 객체들을 안에 멤버로 추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나가 이 HTML을 부르면서 렌더링을 시키게 되면은 렌더링을 시키면서 순수 HTML 이 템플릿 안에 이
딕셔너리 타입 포맷 스트링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멤버가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얘 실행값으로 얘를 바꿔줍니다. 근데 얘를 실행할 때 파라미터로 뭘 넘겨주죠? 리퀘스트를 넘겨주죠. 이 멤버를 실행할 때 URL 리퀘스트를 넘겨주게 되고, 그렇다면 얘는 실행되면서 리퀘스트의 get 파라미터에 네임, 이름이 네임으로 되어 있는 것의 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은 블루가 리턴이 되겠죠. 그러면은 소나가 얘 리턴 값으로 가지고 지금 이 포맷 스트링을 교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헬로 블루가 올 수 있는 거고요.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딕셔너리 타입 포맷 스트링이 되어 있는 건 교체를 할 수 있고, 근데 교체를 할 뿐만이 아니라 그냥 바로 객체의 리턴 값을 해당 위치에 임베딩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임베딩한 예인데, 임베드 언더바로 실행되는, 임베드 언더바로 돼 있는 객체는 그 소나가 이 HTML을 렌더링 하면서 임베드 언더바로 돼 있는 애는 그 임베드가 선언된 위치에 얘 실행 결과 값을 텍스트로 추가를 해줍니다. 지금 오브젝트 임베딩 태그 밑에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죠. 얘를 실행을 할 때 또 리퀘스트를 넘겨주니까 리퀘스트의 get으로 이름으로 봐서 뭐 범고래냐, 흑등고래냐, 블루 그 대왕고래냐를 스위치문으로 분기한 다음에 각각의 인포를 리턴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리턴된 값이 이제 리턴이 되면은 이 위치에 오브젝트 임베딩 밑에 텍스트로 교체를 해주면서 이 페이지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 페이지의 소스 코드가 오른쪽에 표시되는데, 이것도 임베드로 해결이 됩니다. 이쪽에 보면 임베드 코드라고 있죠. 그러면은 그 OS 리드로 ex1 오르카의 인덱스 오르카.html을 읽어가지고 그 HTML 이스케이핑을 한번 한 다음에 이걸 리턴을 해주면은 이 위치에 코드 오브 디스 페이지 밑에 프리로 이 밑에 이 파일이 지금 추가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임베드인 경우는 바로 그 위치에 추가가 되니까 간단한 형식의 텍스트를 로직을 추가하는데 적합하고요.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형 포맷 스트링의 객체로 추가하는 거는 좀 뭐 간단하다면은 자기의 멤버로 이렇게 추가할 수 있지만, 이 로직이 복잡해지면은 거대한 컨트롤이 뷰 안에 들어있으면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안에 멤버에 없으면은 자기의 이 인덱스의 오너의 멤버 중에 여기에 아까 name.orca라고 파일을 만들어주면은 지금 이게 없고 바깥쪽에 선언이 됐다고 치면요,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얘를 교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임베딩 돼 있냐 아니면 멤버로 그 포맷 스트링이 있으면서 멤버로 있느냐의 차이인데요.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이게 보면은 기존의 서버 페이지 형식의 그 장고나 뭐 JSP에서 쓰는 형식과 좀 다르죠. 어떤 거냐면은 그 다른 형식의 웹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거는 사실 이게 객체가 아니라 하나의 스트링이죠, 스트링. 그리고 스트링에 특정 규칙이 있는 어떤, 보통 뭐 꺽쇠나 뭐 이런 걸로, 이중 꺽쇠 같은 걸로 돼 있는 부분을 뷰 객체가 절차적으로 실행하면서 마지막 단에 교체를 해줍니다. 때문에 어떤 뷰가 그 자신과 관련이 있는 코드와 같이 묶여 있는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없고 별도로 떨어져 있게 되고,
이게 절차적으로 마지막으로 묶일 때까지 감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이거는 좀 간단한 예제라서 그 차이점을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7개 예제를 하나씩 보면은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좀 더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원하는 것을 구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예로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리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특별한 파라미터를 뭐 특정 정보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목록 정보를 어떤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 목록을 이제 테이블 리스트로 쭈루룩 만드는 모습인데요. 이제 고래 정보 3개를 이렇게 동적으로 생성을 했죠. 이 부분의 코드를 보면은 EX2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똑같이 HTML 문맥 확장 객체로 들어가 보면은 이 그냥 순수 HTML 파일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웨일 리스트를 임베딩을 시켰죠. 그래서 리퀘스트의 웨일 맵을 가지고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얘네들을 동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데이터는 어디서 왔냐면은 이거는 예제이기 때문에 이 HTML 문맥 확장 객체가 처음 실행이 되면은 소나는 얘 프리페어를 먼저 불러준 다음에 이 HTML을 렌더링을 시키게 실행을 시키게 하는데요. 해서 이제 프리페어에 그 리퀘스트를 보내주면 지금 빈 리퀘스트 URL 파라미터가 없는 리퀘스트가 오는데 그 특정 객체 멤버를 동적으로 추가할 때는 이 가상 멤버즈라는 맵에 오르카에서는 가상 멤버는 대문자로 표시하는 규칙이 있어요. 이 멤버즈에 웨일 맵, 고래들에 대한 맵 데이터라는 거를 하나 만들고 여기 이제 오르카, 험프백, 그 대왕고래 이 3개의 정보를 지금 텍스트로 이렇게 넣었어요. 지금은 예제니까 이렇게 강제로 세팅을 했는데 물론 그 외부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오게 할 수 있겠죠. 이 프리페어가 먼저 실행이 된 다음에 이 페이지를 렌더링 하라고 이 EX2 인덱스 객체를 호출을 하면은 호출을 하면서 이 인베드 객체를 실행하고서 이제 인베딩을 시켜주는데 거기서 이제 리퀘스트를 전달을 해주는데 아까 프리페어에서 웨일 맵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거를 이제 키밸류로 트래버스 하면은 키에는 이제 고래 이름이 들어갈 거고 밸류에는 추가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테이블 아이디로 위쪽에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주고 각 로우별로 이걸 만들어서 이름과 정보를 추가를 한 다음에 이터레이션을 해서 만들면은 이런 목록이 제너레이션 되죠.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션 되는 거를 이제 기존에는 안에 또 포나 뭐 어떤 루핑을 하는 어떤 특수 태그를 넣어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떤 로직이 있으면 로직 자체를 표현하는 객체, 순수 객체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로 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 이름하고 디폴트 값이 어너니머스죠. 이거는 뭐 패스워드 필드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 메시지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추가를 하면은 메시지 안에 추가가 되는 뭐 그런 폼에 대해서 폼 예제인데요. 추가가 됐죠. 이번에는 폼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똑같죠. 이
코드 안에 이 부분에 폼이 있고 여기에 동적으로 생성되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두 개의 객체가 추가가 됐어요. 쉽게 예측이 가능하죠. 이 부분이 바로 이 폼 처리를 하는 로직이고, 이 부분이 지금 폼에서 전달받은 걸로 그 메시지 보드를 구성하는 부분이고요. 자, 폼은 그 HTML 밑에 폼이 정의되어 있는데, 폼을 상속받은 인베딩 돼 있죠. 지금 인풋 폼이고 리퀘스트를 받아서 실행을 하는데, 여기 이제 4개 이름과 패스워드와 메시지와 서밋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이제 폼의 인풋 타입으로 텍스트 네임, 인풋의 패스워드 타입으로 라벨은 패스워드, 메시지가 이거죠. 그 라벨은 메시지고 텍스트 아리아인데 사이즈는 10x40으로 처음 지정이 돼 있고, 서비는 서밋 버튼이 마지막으로 정의가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필행 get이라고 해서 이제 파라미터, 이걸 서밋하면 이 페이지가 다시 불리잖아요. 그때 전달받은 파라미터로 얘를 초기화를 채워줄 것인가인데, 지금은 예제가 그거를 할 새로운 게시물을 작성하는 예제니까 일단 이걸 주석으로 쳐놓고 지금 이름만 어너니머스로 맵으로 이거를 셋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화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객체를 이제 이 폼의 멤버 함수 중에 렌더로 타겟 액션으로 ex3, 이 서밋을 하면은 호출하게 될 액션이 ex3고, 그 폼 리절트, 지금 필행겟으로 초기화된 폼 리절트로 렌더링을 하면은 이 HTML 파일이 만들고요. 이거를 이제 값을 비밀번호와 메시지를 채워서 애들을 누르면은 포스트로 이 패스워드와 메시지와 네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받게 되는데요. 리퀘스트로 받아가지고 지금은 메시지가 이제 비어있죠, 최초에는. 그래서 포스트로 넘어온 거에 이제 이름이 있으면은 이제 유효한, 누군가 이제 서밋으로 넘겼다고 이제 처리를 했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름을 가져오고 메시지를 이제 포스트 데이터에서 메시지도 가져오고, 다음 메시지가 비어 있으면은 이걸 추가를 안 하고, 메시지가 0보다 긴 경우는 이 메시지 리스트에 푸시백으로 이름과 메시지 쌍으로 튜플을 이 리스트에 추가를 하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초기에만 비어 있고, 이 서밋을 버튼을 지금 두 개가 있죠. 하나, 3개, 4개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렌더링을 하는 건데, 리턴 스트링에 대해서 이 자기의 메시지를 트래버스를 하면서 튜플로 들어갔잖아요. 이름과 메시지 본문으로 로우를 하나씩 만드는 결과값을 리턴을 하면 한 게 여기에 인베딩 되게 됩니다. 지금 장고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폼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폼 자체도 원한다면은 HTML 객체 안에, 텍스트 안에 인베딩 하는 게 아니죠. 객체 안에 인베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처리도 로직으로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객체로, 작다면은 인베딩 시키고, 만약 이 객체가 더 복잡하면은 앞서 본 것처럼 딕셔너리 타입 포맷팅으로 하나 태깅을 해놓고 바깥쪽에 멤버 객체로 만들어서 얘만을 전담으로 채우는 객체로 구분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는 지금 이 폼은 특정 객체 안에 그냥 임시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 가지고 폼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데이터로 ORM으로 저장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테스트용으로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ORM에서 읽어가지고 지금 게시판이 초기화가 됐는데요. 먼저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ex4 URL이죠. 얘를 누르면은 ex4 언더바 라이트 페이지로 지금 넘어갔어요. 여기서 서브젝트로 제목으로 헬로 라고 하고 게시를 하면은 본문으로 넘어와서 여기에 새로 하나 추가가 됐죠. 그리고 얘를 누르면은 아까 썼던 작성자와 제목이 나오고 본문이 메시지 본문이 나오는 리드로 지금 넘어갔는데 ID 12인 걸 읽은 거죠. 그 ORM으로 읽은 겁니다. 백으로 넘어오면 목록이 다시 나오는데요. 아까 폼으로부터 이제 ORM으로 갔는데 이건 소나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됐는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세 개의 그 객체로 이 앱은 세 개의 객체로 구성되어 있죠. 이 목록을 보여주는 인덱스 객체하고 여기서 라이트를 눌렀을 때 새로운 포스트를 받아서 ORM에 저장하는 라이트 객체가 있고 게시물을 클릭했을 때 그 게시물을 ORM에서 읽어가지고 보여주는 리드 객체 리드 객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먼저 인덱스를 보면은 보면 뭐 쉽게 예상할 수 있죠. 지금은 순수 HTML 파일에 중간에 로직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베드 보드 로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에서 이제 리스트로 처리를 안 하고 모델로 처리를 하죠. ex4 자기 예제 모델 스점 그 객체로부터 아까 모델을 하나 빼먹었었네요. 모델 객체가 있는데 모델 객체를 먼저 들어가서 볼게요. 그러면은 ORM 모델을 상속을 받은 포스트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아이디는 ORM 타입의 정수형인데 프라이머리 키고 자동 증가하는 체이닝 되면서 얘를 디파인을 해주네요. 그리고 네임은 텍스트 타입, 서브젝트도 텍스트, 메시지도 텍스트 파일에 이런 객체를 하나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오르카손 매니지 마이그레이트를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DB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인베드 보드를 하면은 그러면은 먼저 렌더링하는 부분을 볼게요. 보면은 이제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포스팅한 포스트의 이터레이터를 그 모델주에 아까 포스트로 모델을 하나 정의를 했잖아요. 그 포스트로부터 그냥 전체를 다 가져오는데 오더바이 해서 모델의 포스트의 아이디로 오더바이 한 리절트에 대한 이터레이터를 리턴 받아서 가져오고 포문으로 돌면서 그 포스트의 아이디 서브젝트 네임으로 아이디 서브젝트 네임으로 링크 아이디가 써있으니까 두 번이죠. 아이디의 서브젝트 네임으로 가져와서 이 테이블 열을 지금 생성을 해줬어요. 별다르지 않죠. 보통 ORM에서 쓰는 방식과. 근데 이제 이 윗부분은 뭐냐면은 이거를 눌러가지고 여기다 작성을 해서 포스트를 하면은 이제 이 폼의 액션이 ex4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포스트로 넘어왔을 때 이제 새로운 게시물이 아까 그 폼에서 작성돼서 넘어오면은 그 포스트에서 이름과 제목과 메시지 내용을 받은 다음에 게시물이 유효하면은 새로운 포스트를 아까 모델 포스트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 뉴로 한 새로운 포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름과 제목과 메시지를 다 지정을 해주고 세이브를 하면은 아까 그 DB에 인서트가 되면서 새로운 로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써지는 부분을 볼까요? 이걸 눌렀을 때 이 페이지인데요. 이걸 보면은 인풋 폼이 인베딩 돼 있고, 사실 얘는 이 폼 페이지가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폼 페이지는 그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저장을 하라고 저쪽 EX4로 넘겨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크게 앞에서 본 예와 다르지 않고요. 이보다는 이제 이걸 눌렀을 땐 리드 페이지로 ID 12로 넘어가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또 객체가 있죠. 인베드 보드, 인베딩된 보드인데 그 get으로 지금 이번엔 get으로 넘어갔잖아요. get의 id가 인티저로 변환을 해서 id를 받아온 다음에 모델 포스트 객체에 이제 where로 찾습니다. 모델의 포스트 id가 id와 같으면 장구에선 이 부분이 스트링으로 넘어가는데 그 소나에서는 연산자 재정의로 그냥 왼쪽에 그 모델의 어트리뷰트가 있으면 연산자 재정이 돼서 나중에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쿼리로 변환을 자동으로 시켜줍니다. 좀 더 로직과 비슷하게 보이죠. 이 12와 같은 걸로 찾은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포스트로 받고, 오르카에서는 이터레이터를 실행하면은 그 이터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이거든요. 그 실행을 해서 포스트를 바로 그냥 순회하지 않고 받은 다음에 그걸로 이 메시지 내용을 만들어서 리턴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인베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소나에서 ORM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예제를 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ES4, example4하고 같은데 태그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은데요. 한 가지만 달라요. 다음 자바스크립트 쪽과 에이작스 쪽을 설명하면서 쓰기 위한 건데 이거보다는 VI로 비교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 이게 example4의 인덱스 페이지고, example5의 인덱스 페이지인데 렌더링하는 부분이 지금 얘는 스트링에 대해 계속 그 뒤쪽에 어펜드 하면서 페이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태그라는 게 그 HTML에 태그 멤버라는 게 있거든요. 클론을 한 다음에 태그의 특정 멤버로 액세스를 하면 이게 멤버가 없으면 그 이름을 가지는 태그 객체를 생성을 해요. 지금 div 태그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div의 id는 테이블인 div가 만들고, 이 안에 그 디비전 태그가 하나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이터레이터를 돌면서 div 안에 또 이 텍스트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보면은 얘는 보면은 지금 열고 닫는 거를 직접 그냥 동일 레벨에서 하는데, 오르카에 보면 튜토리얼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스코프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안에 지금 태그 div로 만들어지는 어떤 오브젝트 안에 이 괄호하고 또는 이런 식으로 중괄호로 되어 있는 멤버가 있으면 오르카에서 특수문자도 멤버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단 문법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멤버는 디파인할 때 스트링 형식으로 디파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튜토리얼을 보시면 알겠는데 div 디파인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 있어요. 이 멤버가 있으면은 이 멤버가 있는 다음에 얘를 만나면은 아까 그
중괄호 그 오픈 멤 그 함수가 실행이 되고 얘를 만나면 클로즈가 실행이 되는데 뭐 여는 거는 간단한데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이 안에서 리턴이나 익셉션이 발생을 해도 그 스택 그 리와인딩이 되면서 클로즈 멤버도 실행이 되는 걸 보장을 하기 때문에 락 같은 데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태깅을 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계층적으로 이 태그가 생성이 돼요. 이것과 이걸 보면은 기능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계층적으로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만 보면은 유용성이 좀 뭐 잘 와닿지가 않는데 다음 자바스크립트하고 에이작스 쪽을 보면서 왜 이런 개념이 있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에이작스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몰카 소나에서의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먼저 봐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클릭하면은 그 아이템을 가리는 자바스크립트들을 각각 4가지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제인데요. 이걸 리로드를 해야겠네요. 먼저 이 첫 번째 그냥 똑같이 이게 HTML 문맥 확장 객체니까 그냥 이 HTML을 똑같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집어넣어서 동작하게 한 게 첫 번째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에는 그 HTML 문맥 확장 객체 안에 jQuery 문맥 확장 객체를 집어넣어서 멤버로 추가를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이 얘를 표현하는 얘를 만들 수 있는 문맥 확장 객체잖아요. 그 안에 define html.jQuery 이번에는 HTML 안에 멤버 변수 중에 jQuery라는 게 있는데 얘도 문맥 확장 처리를 할 수 있는 모듈이거든요. 얘한테 굳이 HTML 거의 기능이 똑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안에 있는 이 텍스트들이 이 텍스트의 문맥이 jQuery 코드라는 거를 가독성이 있게 인식할 수 있겠죠. 그리고 embed 언더바로 돼 있으니까 클릭 투 하이드 embed 언더바 클릭 투 하이드라는 멤버로 얘가 HTML 문맥 확장 객체 안에 멤버로 들어가는데 이 HTML을 렌더링 할 때 embed 언더바로 돼 있으니까 이 코드가 자동으로 이 부분에 추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코드는 뭐 클릭을 하면 id2인 얘를 하이딩 시키는 코드인 거죠. 여기까지는 뭐 크게 다르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앞에의 사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세 번째에서는 이제 태깅을 이용해서 어떤 태그 오브젝트 앞에 예제에서 태그 객체로 태그를 동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스코프 오브젝트로 거기에 스크립트를 집어넣는 예인데 아까 봤던 이 HTML 태그 p 패러그래프의 id 3인 걸로 만드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id 3인 파라그래프 태그가 만들어지겠죠. 그 클릭 미 투 하이드라고 하고 이제 이 여기에 진입과 빠지면은 앞뒤에 보이는 페이지 소스를 보는 게 낫겠네요. 지금 보면은 이 앞에 이거하고 이거 앞쪽과 뒤쪽 지금 또 가운데 클릭 미 투 하이드가 있잖아요. 이 앞쪽은 이 스코프 오브젝트의 여기를 지나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태그 아웃풋에 얘를 추가를 한 게 여기에 추가가 되고, 이걸 나오면서 이 그 닫는 p 태그가 덧붙여진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예. 그래서 이 p 태그를 지정을 하면서 지금 체이닝 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벤트로 클릭일 때 그 my hide script라는 얘거든요. 이 jQuery를 실행시킬 수 있게 바인딩을 해달라고 지금 정의를 하면은, 이 렌더링 된 결과를 보면은 얘는 이렇게 생성이 됐지만 이 my hide script, 바로 디스로 받은 걸 하이드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죠. 얘를, 이 스크립트를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도큐먼트의 id3, 지금 얘죠. 이게 클릭이 될 때 펑션을 얘를 실행이 되도록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정의를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여기서 한 거하고 똑같은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고 좀 더 가독성이 높죠. 이 태그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벤트 바인딩을 클릭했을 때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이 클릭했을 때 물론 이 마지막으로 지금 id로 id3를 한 거에 이벤트를 그 체이닝에서 붙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래서 이 id3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넘겨받은 이 돔 오브젝트를 하이딩 시키는 객체가 실행이 되게 되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위쪽하고 똑같은데, 지금 얘가 또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오르카에선 람다가 되니까 id4, 지금 지워버렸네. 거기에 이벤트에서 클릭했을 때 이 람다 jQuery 객체를 실행을 하는데, 이 람다 jQuery 객체는 뭐예요? 이 받은 돔을 하이딩 시키는, 바로 이 한 줄만으로 지금 이 태그를 클릭했을 때 이 태그도 동적으로 만들었고, 이 태그를 클릭했을 때 사라지게 하는 jQuery도 동적으로 만들었죠. 거의 지금 이게 지금 문맥 확장 객체라서 이 안에 게 오르카 문법이 아니라 jQuery 문법이라는 거 하나만 빼고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크립트가 구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소나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바인딩 하는지를 봤으니까 이 방식을 사용해서 마지막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아까 봤던 메시지 보드하고 동일한데요. 에이작스를 이용해서 페이지 부분 변경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똑같은데요. 이렇게 새로운 포스트를 만든 다음에 지금은 14개의 게시물이 지금 DB에 들어있죠. 지금 15번째 방금 작성한 헬로 에이작스라는 게시물이 들어가고 여기에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게시물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면은 새로운 리드 객체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 안에서 그 게시물의 내용이 이 제목 밑에 나오게 돼 있는 예제인데요. 이게 그 페이지입니다. 먼저 보시면 지금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작성하는 포스트하고 게시물 목록이 나오는 그 부분인데, 먼저 폼은 똑같습니다. 폼은 똑같이 아까하고 동일하게 구성이 되는데, 서밋을 원래 버튼을 누르면은 다른 그 URL로
그냥 요청이 가버리잖아요. 이러면은 페이지 전체 변경이 일어나는데, 지금 원하는 거는 AJAX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 서밋을 눌렀을 때 파라미터가 하나면 그냥 이 라벨이 있고, 이 서밋을 눌렀을 때 여기서 지정한 이 URL로 그냥 요청이 가지만, 두 번째 파라미터로 서밋 핸들러를 지정을 하면은 서밋을 눌렀을 때 두 번째 파라미터를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게 폼이 구성이 됩니다. 그 두 번째 파라미터는 지금 이 객체의 서밋 핸들러 멤버잖아요. 서밋 핸들러는 여기 있죠. 이 폼 데이터를 시리얼라이즈해서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 AJAX 요청을 위해서 AJAX 파라미터를 뒤에 딱 붙이고서 포스트로 EX7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이 성공을 하면은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타이틀 클래스 다음에 여기거든요. 타이틀 클래스 다음에 추가를 하게 되는 그런 스크립트가 추가가 됐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온클릭에 펑션 서밋이 실행되게 되고, 펑션 서밋 밑에 아까 지정한 서밋 핸들러가 그 생성돼서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EX7에 폼 데이터가 시리얼라이즈 돼서 포스트로 요청이 가면서 파라미터로 AJAX가 붙어서 가게 되면은, 앞에 예제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소나가 얘를 처음 실행할 때는 프리페어를 먼저 실행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프리페어를 실행을 해서 리턴이 릴이 오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만약 이 프리페어의 리턴으로 스트링이 리턴이 되면은 걔만 그 리스폰스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이 리퀘스트에 지금 포스트로 요청이었죠. 포스트에 AJAX라는 파라미터가 존재를 하면은, 얘는 지금 이 페이지를 요청한 게 아니라 이 포스트로 게시물로 넘겨온 다음에 이 게시물로 인해서 갱신되는 부분만을 요청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AJAX 라이트 레스폰스에 이 리퀘스트를 넘겨가지고 얘가 대신 응답을 주게 하게 있죠. 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얘는 이제 포스트 그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니까 그 새로운 모델로 뉴 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포스트 파라미터로 온 것들을 반영을 한 다음에 ORM에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된 거에 이제 뭐 이거를 리턴해도 되지만 직접 뒤져가지고 가장 마지막 그 디센딩으로 아이디를 가장 제 리밋으로 하나 걸어서 리절트를 받았죠. 방금 추가한 객체겠죠. 걔로 이제 그 로우를 하나 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체 HTML이 아닌 이 디비전 태그만을 리턴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 AJAX로 받은 리턴 값을 아까 스크립트 핸들러에선 어떻게 했죠? 석세스인 경우 이 타이틀 태그, 타이틀 클래스 다음에 여기죠. 여기 이거에 이 클래스 다음에 이 클래스 타이틀 다음에 추가해서 부분 갱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게시물을 클릭했을 때 이 게시물의 본문을 가져와서 표시를 해줬잖아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이제 보니 이 부분이 필요가 없겠네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 이 게시물 목록을 동적으로 생성을 할 때 이 포문에서 이제 ORM을 열어가지고 태그로 이제 생성을 하는데, 게시물을 생성을 하면서 클래스 로우로 하면서 이벤트로 이게 클릭됐을 때
클릭 핸들러가 실행되게 지금 등록을 해줬죠. 그럼 클릭 핸들러는 뭐냐면은 이 받은 돔 오브젝트를 클릭드에 일단은 저장을 한 다음에 EX7에 AJAX이면서 이번엔 get으로 요청을 하네요. 아이디를 이 아이디로 이 지금 받은 돔의 아이디로 요청을 하고 펑션으로 이제 이거 핸들러로 해서 받은 데이터를 클릭드 지금 저장된 그 돔 얘의 다음에 추가하게 되는 동작을 하는 클릭 핸들러를 등록을 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클릭이 되면은 이 부분을 AJAX로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리페어가 먼저 실행돼서 get으로 온 요청 중에 AJAX 요청이 있으면 AJAX read response 얘의 응답값을 대신 리턴을 해주게 되고요. 얘는 바로 그 게시물의 아이디로 ORM을 뒤진 다음에 그 게시물로 하나의 메시지 본문만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은 그 클릭 핸들러로 아까 등록을 했죠. 걔가 그 클릭된 객체의 다음에 본문을 추가하게 되는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간단한 메시지 코드를 이 정도 코드로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착각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도 들어가긴 했는데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각 이 페이지 객체에서 각각 로직으로 수행돼야 될 부분들이 구분이 돼서 잘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폼을 받아서 AJAX로 요청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필요한 추가 자바스크립트는 안에 객체로, 이게 지금 바깥에 텍스트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인베딩된 폼 안에 자바스크립트 핸들러 객체가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가독성도 높고 관련 있는 것들끼리 같이 관리가 되는 OOP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얘도 그 보드를 만드는 로직이 별도로 이 HTML 객체 안에서 이것을 실행하는 객체가 별도로 선언이 돼 있고, 이걸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스크립트가 또 이걸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스크립트는 이걸 만드는 객체 안에 어떤 작은 기능이잖아요. 그 기능이 이 객체의 기능이니까 멤버 객체로 존재를 하고, 멤버 객체와 얘를 연결을 해주면은 그 서버 사이드와 클라이언트 사이드지만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가독성 있고 관련 있는 것들을 묶어서 구현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까지 이제 소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은 그 예제를 위한 예제인데, 이거 소나를 이용해서 좀 더 유용한 예나 프로젝트들은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강좌도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